보니까요. 지금 성벽은 트로이의 성벽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내 앞에 마차가 있네요. 이 마차는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달리던 마차인가요? 맞습니다. 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킬레우스. 네, 그 뒤에도 뭐 사람들이 그 뒤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예, 예, 예. 저게 이거에- 뭐냐면 예. 프리아모스의 시신이에요. 프리아모스의 시신이요. 그럼 네, 그렇죠. 프리아모스는 헥토르의 아버지 아닙니까? 프리아모스가 아니라 헥토르의 시신. 아, 헥토르의 시신인. 헥토르의 프리아모스 시신. 아들의 헥토르의 시신이죠. 예, 헥토르의 응. 시신. 아, 헥토르가 죽었군요. 그래서 그 예, 시신을 싸워서. 지금 마차에 매달고 있는 건가요? 달려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헥토르와 싸워서 이긴 아킬레우스가 예. 자기의 그 애인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 건데요. 예. 저 성벽 위에 예. 그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그 식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 아킬레우스가 그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 뒤에다 달아요. 예. 그래가지고 트로이의 성벽을 몇 번이나 돕니다. 시신이 막 다 따라 없어지겠죠. 가족들한테 이유는 굉장히 처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구들에게 그 예. 마음이 아프도록 예,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일리아스의 전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 일리아스는 하나의 그 소설, 예. 하나의 극적인 구성을 갖고 이제 발단과 전개와 클라이막스와 끝맺음이 있어요. 그 어떤 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그게 뭐냐면은 이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아. 그게 그날 밤 이제 그게 여기에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세 번째 프리아모스의 아킬레우스 방문이라고 돼 있죠. 아, 그게 요겁니다. 절정이에요. 예. 요건데 그날 밤에 예.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예. 트로이 그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트로이의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성문이 쫙 열리면서 두 사람이 나와요. 예.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프리아모스 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프리아모스의 신복이었는데 황금의 괴짝이죠. 예물을 들고 둘이서 어디를 가냐면 아킬레우스의 진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는데 적장의 왕이 적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단하죠. 그 프리아모스는 자기의 목숨을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아모스도 영웅이네요.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를 왜 찾아갔냐면 그 따라 빠진 산 아들도 아니고 예. 따라 빠진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시신. 예.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적진을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근데 거기 보초병이 막 누구냐 막 이래 얘기하면 난 프리아모스 왕이다. 예. 아킬레우스를 만나러 왔다. 그래 이 보초병이 깜짝 놀라서 프리아모스 왕을 아킬레우스에 데리고 가요. 진영 막사에. 그래서 나는 프리아모스 왕이다. 예. 나는 내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왔다. 예. 그리고는 황금 괴짝을 예물을 예. 내려놓는다. 예. 자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일리아스의. 그러면 정선생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킬레우스 같으면은 적장이 왔으니까. 당황하지만 맞이했겠죠. 적장이니까. 아니 나 같으면 적장이 왔네. 예. 전쟁 중인데 예. 당장에 체포하고 황금은 들고 온 거니까 물론 자기 거 되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게 일리아스의 묘미를 더하는 거죠. 예. 나 같으면 당장 붙들어가 너 잘했다 마. 적장의 왕이니까. 그리고는 막 적장 왕을 잡았다고 가지고 딜을 할 텐데 이게 협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이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안 하고 그 늙은 왕의 눈물에 감동을 했어요. 예. 늙은 왕이 내 아들 시신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 늙은 왕의 눈물을 보고 감동을 해서 시신을 돌려주게 되고 예. 프리아모스 왕은 그 헥토르의 시신을 찾아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게 되죠.
이게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 여기서 일리아스는 끝을 맺게 되는데 뭘로 끝을 맺냐면 이 프리아모스 왕이 찾아온 그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성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 그걸로 일리아스는 끝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리아스의 작품 거기서 끝이 나고요. 트로이의 함락이라든가 일리아스의 목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끝이 나게 되죠. 그게 기승전결을 가진 하나의 극적인 구성의 문학 작품이라고 이렇게 일리아스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후대에 예.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리스의 고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재생산이 되죠. 자꾸만 재생산이 돼서 미술이나 문학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으로 재생산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화폭으로 남아 전하는 그 감동적인 그러니까 일리아스의 주제가 전쟁이 아니었네요. 아니죠. 전쟁이 아니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분노. 시작해서 이 아킬레스의 그러니까 눈물에 감동하는 프리아모스의 그런- 왕이죠.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 예, 이게 상당히 그- 인간적인 이야기네요. 너무나 인간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일리아스가 뭐 트로이 전쟁 때 일어난 얘기인데 전쟁 때 막 일어난 싸우고 얘기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예. 그게 중심이 되는 게 근데 아니죠. 요즘 뭐 꼭 트로이를 상대로 이긴 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처럼 아니죠, 나오죠. 아니죠. 예, 아니죠. 여기 나오는 트로이 제사장 음. 라오콘상 요거는 무엇입니까? 예, 트로이의 제사장들의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제사장이 라오콘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헥토르를 제사를 지냈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이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건 넘어갈까요? 그거와는 무관하고 네. 예, 이 라오콘 얘기인데 이 라오콘 얘기를 트로이 전쟁하면은 라오콘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예. 이게 아까 일리아스의 서사시에는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데 네. 이 얘기는 다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트로이 목마 작전을 트로이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 막 10년을 전쟁을 했는데도 트로이 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꾀를 짰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이에서 야 10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물러가자 이렇게 후퇴하는 척 했어요.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변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듯이 그 트로이 성 앞에 저 거대한 목마 하나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예. 저 목마 안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있었고 안에는 비밀문이 있어서 열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언을 퍼뜨리죠. 거짓말 예언. 이 트로이의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다 놓으면은 트로이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제 트로이 사람들이 10년을 버티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이제 살았다고 이제 트로이 문을 열고 전부 바깥으로 나왔는데 거기 목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언을 믿게 되겠죠. 빨리 이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집어넣자 막 이래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사장 라오콘이 예. 이 제사장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의 버금갈 정도로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예. 이 라오콘이 아주 현명했죠.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목마가 너무나 큰데 예. 저 목마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창으로 한번 찔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트로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찔러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뭐 말렸겠죠. 그렇죠. 신성한 것인데 어쩌고. 왜냐하면 예. 이거를 트로이 성 안에 들여다 놔야 예, 예. 트로이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이 있는데 이 라오콘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초칠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예. 이 중요한 대사에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음. 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예.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요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각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조각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예. 중간에는 라오콘이 있고 양쪽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라오콘의 이들을 아들들. 예. 칭칭 감고 있는 게 뱀이에요. 예, 뱀이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바다 쪽에서 예.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에요. 예. 포세이돈은 그때 그리스 편을 들지 않고 트로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보니까 라오콘 때문에 예. 일을 망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인 편을 들었던 포세이돈이 뱀을 이제 그 바닷가에서 뱀이 막 손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 이 라오콘의 아들 둘이가 있어요. 감기 시작을 한 거예요. 라오콘이 보니까 지 아들이 둘이가 막 뱀이 막 감고 있으니 죽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 뱀을 떼려고 하다가 세 부자가 뱀의 목이 잘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포세이돈은 그리스 네. 편을 들었군요. 편을 들었죠. 네. 그런데 이게 라오콘 부자가 다 죽고 난 뒤에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놓았고 예. 그리고 너무나 좋으니까 술을 마시고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 밤에 축제를 벌리고 술을 먹고 자고 있을 때 그 목마가 안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리스의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안에서 문을 열고 봉화를 쏘아 올리고 예. 그 봉화를 보고 바다에 나갔던 그리스 병사들이 되돌아왔네. 해안에 상륙을 하고 그날 밤으로 트로이는 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라오콘은 죽었지만 네. 뱀이 달려들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해주질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죠. 옳은 왜? 말을 하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예.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진실된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 트로이 그 라오콘의 부자가 죽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던 거죠. 예.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 뱀이 정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 뭐 뱀이 목을 감는데 안 도와줬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뱀이 안 나타났어도 예. 라오콘 부자는 그 자리에서 안만 더 죽었을 죽었을 수도 있다. 왜? 이게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예언을. 예. 어쨌든 라오콘 부자는 죽고 트로이는 그날로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날 밤으로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판단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세월호 같은 게 있는데 말 안 듣고 막 위로 쫓아나온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은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갑판 뒤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살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 라오콘 부자, 트로이의 목마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예. 트로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 라오콘 부자를 빼놓고는 목마 작전을 통한 트로이 함락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라오콘이 예. 얘기는 들었지만 라오콘이 뭔지도 몰랐는데 예. 라오콘이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그렇죠. 더욱더 중요한 너무나 부분이네요. 유명한 얘기 라오콘. 예. 그거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그 서사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예. 그다음에 서사시 나오지 않지만 그 트로이의 몰락에 예. 관한 라오콘 이야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건 또 다른 서사신 것 같은데요.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들. 예. 헤시오도스는 누군가요?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우리가 800년경 예.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900년경
그러니까 호메로스 900년 이후라고 이후의 생각하면 사람이네요. 9세기 사람이라고 본다면 네. 그와 거의 그 비슷한 시기거나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있는 기원전 800년경 전후에서 예. 그 생존했던 사람이 헤시오도스인데 네. 헤시오도스의 작품으로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두 개가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고 하나는 노동과 나날이고 또 하나는 신통기라고. 신통기요? 신통기는 신의 족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 요게 서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사시 그러면 보통 일리아드 오디세이라 오디세이처럼 생각. 영웅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예. 사람들의 이야기들. 예, 그렇죠. 근데 노동이라 그러면 일반인들 아닙니까? 그 노동이란 용어가 그리스에 있었는지도 지금 생소한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 당시의 서사시는 호메로스의 작품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있었고 네.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도 서사시입니다. 서사시인데 한번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 많은 서사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아 전하는 것이 호메로스의 작품과 헤시오도스의 작품이죠. 나머지는 작품 전체가 남아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거들을 통해서 제목과 요약본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조금 전하고 있어요. 이건 다양스럽게 예,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남아 있는 건가 예.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헤시오도스의 일리아스는 굉장한 그 극적인 구성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에 예. 재미가 있으니까 종이도 없던 옛날에 예, 예. 사람들이 열심히 뺏겼어요. 예. 인쇄기가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손으로 뺏기죠. 그렇죠. 그 파피루스에 뺏기고 나중에 양피지에 뺏기고 해서 종이가 나오던 12세기, 13세기 그때야 이제 종이로 그 옮기게 되는데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재미가. 있던 작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날들이라는 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동과 일상생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작품 안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네. 자기의 미덕이 노동이에요. 덕성. 네. 그러자면 노동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남의 거를 뺏으면 안 된다. 그게 약탈이죠. 약탈. 네. 예. 약탈과 그 노동이 약탈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예, 사기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헤시오도스가 예. 작품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놀라운 거죠. 지금 여기 헤시오도스의 네. 일부가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한번 헤시오도스는 거의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르는 것 네. 같은데요. 음. 피에리아에서 오신 무사의 여신들이여 노래로 명성을 주시는 분들이여 이리 와서 그대들의 아버지 제우스를 찬미하라. 이렇게. 불안은 한 가지가 아니라 기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칭찬을 받고 다른 하나는 비난을 받소. 하나는 사악한 전쟁, 다툼을 부추기고 게이지의 뿌리 속에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 게으른 자를 부추겨 쟁기질하게 하고 서로 부자가 되려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 네, 거기까지 우선. 굉장히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용이. 그래서 여기 무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네. 우리가 뮤직이라고 하는 시가와 음악의 신들 9명이죠. 무사가 총칼 들고 싸우는 무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무사가. 예. 무사의 여신. 이게 예. 무사가 아니라 예. 뮤직. 뮤직. 예, 그 요정들이죠. 예. 이 무사가 음악의 신들이라고 우리가 뮤직은 음악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음악뿐이 아니라 음악과 시를 같이 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9명의. 음유시인 뭐 이런 거. 뮤즈의 신이죠. 뮤즈. 예. 이게 뮤즈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뮤즈의 신들. 예. 뮤즈. 예, 이게 영어로 하면 뮤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노동인데 예. 전쟁과 약탈과 전쟁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원전 800년경의 작품이니까 예. 지금으로 약 2800년, 3000년 전 작품이란 말이에요. 3000년 전. 그렇죠. 이 3000년 전에 호메로스가 영웅을 얘기할 때 이 예. 헤시오도스는 영웅이
반대편 끝에 있다면 이 헤시오도스의 노동은 평민들의 생활이죠. 예, 예, 그러네요.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전쟁도 아니고 노동인 전쟁도 거예요. 노동. 이 헤시오도스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금방 읽었던 대목인데요. 불화. 거기에 예. 불화라는 게 나와요. 예, 예,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는 불화의 신이 있습니다. 예. 불화의 신을 그리스어로 음. 재미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에리스라고 얘기를 해. 에리스. 예, 에리스가 왜 재밌냐면 기억하기가 좋은 거죠. 예. 그리스에 사랑의 신이 있는데요. 이게 왜 비너스. 비너스가 그리스어라면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는데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졸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로스죠. 예, 예, 에로스. 이게 날개를 가지고 에로스가 예. 사랑의 그렇죠. 신이죠. 에로스. 그런데 불화의 신은 에로스가 아니라 에리스. 에리스. 예. 불화의 신. 사랑과 불화는 굉장히 가까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그 불화의 신이 예. 인간을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트로이 전쟁 때 얘기를 안 했는데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에리스가 장난을 쳐서 일어난 거죠. 예, 예. 황금 사과가 있는데 이거를 세 명의 여신들 뭐 이게 프라이드가 강한 세 명의 여신들을 던지면서 너 중에 하나를 해라. 너 중에 누가 이걸 가져라 그랬더니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미의 여신은 아브로디테, 비너스죠. 예.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예. 로마 말로 미네르바입니다. 예. 이 굉장한 여신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누가 갖고 뭐 싸움이 나니까 그러면 재판관을 하나 찾자. 이래가지고 하늘을 돌아다니다가 찾은 게 그때 트로이 성에서 목동을 하고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 들판에서 목동을 하고 있던 그 파리스를 만난 거죠. 그래 하라 그랬더니 파리스가 그거를 아프로디테에게 줬어요. 그 비너스에게 줬죠. 예. 그 비너스가 이제 트로이 편이 되고 예. 헤라하고 아테나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스 편이 되고 막 이래서 에리스인데 그런데 이 헤시오도스가 에리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에리스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에리스가. 그게 뭐냐. 하나의 에리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에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악한 전쟁이나 이 다툼을 부추기는 에리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불화의 여신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 헤시오도스는 좋은 에리스와 나쁜 에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에리스는 전쟁과 이런 거를 사악함을 부추기는 에리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좋은 에리스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에리스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정쌤이 나를 이렇게 마, 네 장학금 받나? 받아라 마.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퍼질고 앉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으니까 아, 나도 막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근데 그거는 약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정쌤이 열심히 했을 때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어떤 그 시기심인데 그 시기심이 남을 약탈하고 파멸을 가져오는 남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불화의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예. 생산력을 더욱더 돋구고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에리스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헤시오도스가 예.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철학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왜 뭐 이렇게 뭐 집산주의다 아니면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다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예,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공유가 그렇죠. 많으니까. 예, 예. 근데 똑같이 나누고. 그렇죠. 어떤 그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음. 이런 그 어떤 그 건전한- 일종의 불안대, 예, 예. 일종의 불안대, 건전한 어떤 프로. 경쟁 이런 예,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 경쟁을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인간적이지만 또 공산주의는 또 경쟁이 너무 없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기력하게. 예, 예. 그런데 이제 헤시오도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우리와 같이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의 대립이 아니고 예. 그랬는데 이 그리스인의 그 현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시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시기심인 거예요.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노동과 나날에 나오는 거. 네. 그리스인들의 지혜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사악한 전쟁 다툼을 부추기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 대지의 뿌리 속에 예.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 예. 그리고 게으른 자를 부추겨서 쟁기질하게 하는 것. 예. 쟁기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서로 부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것 이거죠. 대단한 그것이. 에리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불화의 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가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이 선량을 가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좀 자연적인 데가 우리보다는 이제 이렇게 막 양심을 세탁한다든가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시기심이 있으면 막 시기심이 있는 대로다 하는데 그 전통이 3,000년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선을 뭐 사람이니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위선을 적게 한다. 그러니까 막 속에는 따르고 예. 겉으로는 이렇게 양반인 척, 착한 척, 도덕적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리스가 필요하니까. 예, 내가 정sem을 시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드러내도 괜찮아요. 다만 약탈만 안 하면 약탈 안 하고 약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 그래서 그 다음에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 여기 예. 하나 더 있나요? 예.